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이번 주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이 부상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이 시각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장광일 동양대학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반도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린 것인가 아닌가 향후 논란을 빚어왔던 칼빈슨호가 이번 주에 한반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위기설이 부상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 상당히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소장님께서 북한과 중국 등의 이번 칼빈슨호의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짚어주시죠. 칼빈슨호가 빌빌 돌고 있더니 뭐 25일경에는 도착하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이제 북한과 중국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각국의 의미들이 있는데 북한에게는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단순한 압박이 아니고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 어떤 도발을 할 때 예를 들면 ICBM을 테스트 한다든가 6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할 때는 소위 선제 타격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 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중국에게는 지난번 그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단순한 그저 쇼는 아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렸고 중국에게도 내가 실제로 실효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해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학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칼빈슨호가 다시 회왕을 해서 한반도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도발 대비 차원에서 칼빈슨호를 한국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스스로 어떤 도발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그 이 장군 85주년을 계기로 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 칼빈슨호는 단순히 항공모함뿐만 아니고 항모 전투 전단을 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플러스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순양함, 핵잠수함까지도 같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다라고 하면은 그 요격할 수도 있는 그런 대응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한 어떤 그 군사적인 조치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한 어떤 그 심리적 물리적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착하는 25일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이라서 아무래도 좀 북한의 반발이 클 것 같다. 이런 우려 속에서 좀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반발은 반발이고요. 네. 종전에 오바마 정부 때는 이럴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하든가 하면 오바마 정부는 좀 위축되기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내가 오바마하고는 다르다 하는 네. 얘기를 수없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하고도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보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수없이 했고 방금 우리 장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칼빈슨 호라크는 게 단순히 함상 위에 그런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고 항모 전단이기 때문에 SLBM 같은 것이 이렇게 오면 그게 핵 잠수함이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북한을 거의 다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북한은 뭐 반발에 의해 가지고 뭐 위축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그 장 학장님께서 말씀을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25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뭐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또는 뭐 고강도까지는 아니지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저강도 어떤 도발이 있지 않겠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학자님께서는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도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잠잡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도발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을 한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예단하기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핵실험으로부터 말씀하신 저강도까지 이제 그 스펙트럼이 크지만은 그나마 제가 볼 때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은 지금 북한이 지난 3월 22일, 예. 4월 5일, 또 4월 16일 지난주죠. 그 미국의 틸러슨 부통령이 왔을 때
연속 3번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미사일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이제 군 창건 기념일 날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정도를 발사한다면은 미국, 중국에게 크게 어떤 이 도발의 그걸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어떤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미사일 도발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리더십이 다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뭐 틀려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곧 발표된다고 하지만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핵실험 자체도 북한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 펜스 부통령 그 방한 시점에 실패를 하면서 좀 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의 추가 도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저 체제 자체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지금 사실 도발을 못하지요. 못하겠죠. 예. 특히 고강도 도발, 예를 들면 ICBM 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핵실험 같은 거는 핵실험을 하기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핵무기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 양대 초강대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종전에는 중국이라는 출구가 있었어요. 사실 말리는 척 하지만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어느 정도 미중 정상회담에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은데 이때 고강도를 하면은 사실 나라가 없어지기를 마음먹지 않으면 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방금 장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사일 테스트라든가 소위 저강도는 이렇게 다시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도발을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마 압박이 좀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중국 체제 자체를 소위 애니그매틱 레짐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것도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측을 하는데 이거 솔직히 약간 이거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꼭 안 한다 하는 단정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서리에이노스가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어떤 그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북한이 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그 핵실험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여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북한 핵실험 준비는 이미 뭐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한두 달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췄고 또 국방부라든지 뭐 이 정보 당국에서도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다면은 그 이제 김정은이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계속 밝혀왔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당장 내일 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전략적 결심에 따라서 이 나타날 수 있는 후과에 대한 그런 것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아마 의지간했으면은 지난 그 김일성 105회 생일이라고 하는 소위 태양절 4월 15일 전후에 아마 어떤 그 미사일 발사 대신에 핵실험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사실은 우리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국제적인 이 압박 이 모양새거든요. 네. 그 이런 상황 속에서 핵실험 준비는 했지만은 과연 버튼을 누를 것이냐 하는 것은 북한으로 봤을 때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정말 국제사회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지금 테러 지원국 제지정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게 좀 지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아마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지금 그 트럼프 행정국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 땡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오래간만에 이제 그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무언가 새로운 바뀐 정부의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요. 그런 예.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트럼프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 시리아에서도 보고 또 아프간에서도 얼마 전에 보여주면서 틸러슨이 또 여기 와서 받지 않느냐 북한에서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경거망동을 삼가하는 것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장 학자님 말씀대로 미국이 오히려 더
땡큐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렇게 또 육차 핵실험을 또 무작정 감행할 가능성은 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최후의 카드로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요. 저게 이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 또 참모들은 계산할 때로는 아주 얕게 또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강도 도발에 속하는 핵실험이라든가 ICBM 테스트 같은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중국의 태도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북핵 실험을 타격하면 중국의 네. 군사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38선을 넘는다면 중국도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응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그게 될까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의 변화인데요. 종전 같으면은 북한을 건드리지 못한다. 예. 건드린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안 이겠다 이런 태도인데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북핵 시설을 하는 그 자체를 타격하는 거는 우리는 용인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건데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리는데도 네가 끝까지 핵실험 있는가 하면 미국이 때리도 우리는 모르겠다. 못 먹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38선을 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용서 안 한다 하는 거는 한반도 전체가 미국이라든가 이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거는 우리가 허용 안 하겠다 소리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중국의 변화된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의 태도도 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미국도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도 발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일단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예. 대내적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김정은 리더십은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소위 그 수사적으로 절대 뭐 미국이나 중국에게 강력하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자체가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을 허세라고 볼 허세다.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위기설 국면 속에 트럼프 정부가 오는 26일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비공개 불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어떤 결별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얼마나 강경한 어떤 그 내용이 담길 것이냐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만든다 하는 것이 그동안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니 그다음에 직접 이야기한 거니 봐서 새로운 것을 거의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남은 뭘 합쳐가지고 다시 또 더 만들겠다 하는 거는 무엇이 남았느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가 협조하는 대북 정책은 사실은 지난번까지 만든 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은 소위 극비 군사 작전에 의한 북한의 실효성 있는 비핵화, 극비 군사 작전에 의한 그 군사 작전에 의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안도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대 송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장광일 동양대 학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